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죠.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, 이른바 PF 부채 위기. 마치 곧 큰일이라도 터질 것처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한국의 막대란 부동산 부채, 이 시한폭탄은 과연 터지고 말까요? 아니면 안전하게 해체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문제에 정부나 금융권이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부실 정리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지난 1년 동안 줄어든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, 그러니까 익스포저 총액입니다. 무려 29.9조 원. 시장의 위험 부담이 이만큼이나 싹 그쳤다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거의 30조 원이 줄어든 건데요. 이게 뭐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. 금융당국이랑 금융권이 진짜 발벗고 나서서 부실 사업장들, 이거 문제 있겠다 싶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골라내고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. 금융당국이 2025년 상반기까지 부실 사업장을 이만큼 정리하고 재구조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. 그런데 보세요.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8.7조 원, 또 재구조화하는데 4조 원, 합쳐서 목표치였던 12.6조 원을 살짝 넘긴 12.7조 원을 달성했어요. 계획대로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안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 전체 수처라는 큰 그림 뒤에 아주 아슬아슬한 현실이 숨어 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평균의 함정.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고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.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한쪽은 심각한 거죠.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. 이 집중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브릿지론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큰 돈, 이걸 본 PF라고 하는데요. 그 돈을 빌리기 전에 일단 땅부터 사야 하잖아요. 그 땅 사고 인허가 받는 데 필요한 초기 종잣돈 대출, 이게 바로 브릿지론입니다.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엎어질 수도 있는 가장 리스크가 큰 단계의 대출인 셈이죠. 자,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 드러납니다.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한 4.39% 정도예요. 이 정도면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이죠. 그런데 증권사가 취급한 이 브릿지론 연체율 한번 보시겠어요? 무려 52.37%입니다. 네,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절반 이상이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위험이 특정 분야에 마치 시한폭탄처럼 집중돼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. 그리고 이 위험, 증권사 브릿지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여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죠. 쉽게 말해서 이 돈 떼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부실 채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. 증권사가 15.7%, 캐피탈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9.2%, 그리고 특히 상호금융, 여기는 무려 29.5%에 달해요. 일부 금융권의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하게 쏠려 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. 자, 그럼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죠. 금융당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놓은 처방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동산 PF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겁니다. 그 핵심 열쇠가 바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에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있잖아요. 이 시행사가 전부 남의 돈, 즉 대출로만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얼마나 책임지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. 와, 그 변화의 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까지는요,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의 딱 3%만 자기 돈으로 넣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무려 20%까지 확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사업의 판돈 자체를 높여서 준비 안 된 선수들은 아예 이 판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는 걸까요?
그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 KDI,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와요. 시행사가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겠죠? 그럼 중간에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위험도 줄어들고 결국엔 이런저런 불필요한 금융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아니 20%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봤더니 일본은 30%, 미국은 33%를 요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 개선안이 우리만 유별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금융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,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좋은 소식. 전체적인 PF 부실 위험은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. 둘째, 나쁜 소식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증권사 브릿지론처럼 특정 분야의 시한폭탄 같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, 미래 계획이죠. 앞으로는 시행사가 내 돈을 더 많이 넣게끔 제도를 뜯어 고쳐서 이런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성장통일까요? 아니면 당장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건설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방아쇠가 될까요?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.